훈련생 상담 및 취업 촉진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상담의 기초 이론.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키워드가 감정, 심리, 정서, 의식, 무의식 이런 게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론에 대한 개관 인물 나왔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바탕을 둔다. 모르겠고 우리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프로이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공부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무슨 학자가 되나 봅니다. 상담 이론 공부하면. 부모의 바람직한 뜬금없죠. 자신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이해하고 갑자기 부모가 나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역할. 뜬금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겠습니다. 4개죠. 4개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간관. 인간을 의식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았다. 인물 누가? 프로이트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보고 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 프로이트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결정론. 인간의 행동은 내부에 있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겠네요.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 내부에 있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에 있는 아니고요. 심리적 결정 말 바꿔서 나오겠죠. 심리적 결정. 자, 의식의 구조.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의식의 구조. 의식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다. 의식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당연한 거죠. 의식하고 있다. 깨어있다. 의식이 깨어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들, 여기까지는 당연히 의식은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들 같아요. 좀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게 이제 전의식부터인데, 전의식은 조금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렇죠. 지금 내가 현재 의식을 하지 않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의식이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러겠죠. 무의식은 저 안쪽 깊이 있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능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의식 나왔습니다. 무의식. 자각할 수 없으며 경험과 기억, 억압된 경험의 자료들을 저장. 자각할 수 없으며, 그렇죠. 의식과 구분하면 되겠죠. 현재 느끼거나 인데 무의식은 자각할 수 없으며 경험과 기억, 억압된 경험들의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드웨어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이거 중요합니다. 주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을 한답니다. 무의식이 주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을 하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능에 가까운 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조금 노력하면 의식 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뭐냐? 의식이냐, 전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참의식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전의식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죠. 의식이 뭔지는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이렇게 했는데 감정은 제외하고 행위들만
감정은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들까지 포함한다는 거 의식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구조 5번 성격의 구조 여기 성격의 구조 본능 자 초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초아는 본능이고 본능은 쾌락 그렇죠. 본능은 쾌락을 추구하죠. 인간은 누구나. 본능은 온초아는 쾌락의 원리 자 현실의 원리 자는 현실의 원리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렇게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통제하고 조절하는 실행자 본능과 주의 환경 사이를 중재하는 조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현실의 원리니까 의식 속에 있나요? 현재 느끼고 있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자 슈퍼에고 초자가 뭔가요? 도덕이 아니고 도덕의 원리 도적이 아니겠죠. 도적은 그 원초와 본능이겠습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덕의 원리 완전성을 위해 정진하도록 설득하는 기능 초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본능을 행하려 할 때 쾌락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초자아가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덕의 원리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주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네, 의식이다 아니다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다 무의식이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의 구조가 아닌 것은 아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했죠. 참의식 아닙니다. 참의식 아니고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의 구조는 이렇게 나온다. 여기 이제 참의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뭐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의식의 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눠지고 성격의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인데 이거 이제 여기 문제 나오죠. 바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실행자 기능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야 된다. 자아가 원초와 자아 초자 본능 이렇게 내니까 막 헷갈리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성격의 구조로는 원초와 자아 초자 이것들이 또 똑똑하다고 뭐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성격의 구조냐 의식의 구조냐 이거 두 개 섞어서 나오니까요. 의식의 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쵸? 의식이 다 들어가는 거고 성격의 구조는 본능이냐 쾌락이냐 현실이냐 초자 뭐 도덕의 원리냐 뭐 이런 차이 같습니다. 자, 모르면 틀리면 되고요. 정신분석 상담이론 아까 인물은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프로이트. 네, 프로이트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보기에 나왔는데 파블로프, 왓슨, 옥스포트는 저기 행동주의 관련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분석 상담이론 우리 지금 인물 두 번째 배우고 있죠. 프로이트 정신분석 상담이론의 기초 프로이트 앞에 누구 나왔습니까? 자 인물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로저스 프로이트 보니까 뒤에도 인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기방어 기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아를 붕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수단이랍니다. 무의식적. 자기 방어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무의식적.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정신분석 상담으로 저는 뭐 의식이 지배를 하지만 자기 방어 기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아를 붕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자기방어 기제 무의식적으로. 이거 뭐 틀린 말로 나오겠죠.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병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다. 정상적인 행동이랍니다. 아하. 비정상적인 행동이 본능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것과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것과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난다. 방어 기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시험 문제 나올 게 좀 많습니다. 여기 뭐 병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 뭐 이렇게 나오겠죠. 특징도 나올 수 있고요. 요 보기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말 좀 바꿔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의 종류를 이게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외우시는 건 아니고 억압 당연히 억눌리는 거죠. 여기 억누르는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는 방어 기제 억압 부인하다 고통을 주는 사실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 이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투시 아니고 투사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있는으로 바꾸겠습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인시키는 것이다. 이거 예시 문제 이따 나옵니다. 마치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인시키는 것이다. 보상은 아죠. 보상 받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의 실패를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는 기제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태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저귀 차는 거 강의 시간에 나왔던 거.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 승화 뭐 내용 알고 계시고요. 치환 대치한다. 아니 맞붙은 나가 아니고 대치한다. 다른 대상이나 혹은 사람에게 욕구를 발산시키는 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넣은 건데요. 이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화와 보상과 치환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시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집단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여 모방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는 것. 동일시도 약간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병적인 행동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병적이 아닌 정상적인 행동이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OX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오면 얘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얘를 고르면 된다. 이 뜻에서 OX로 표기했다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는 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아니라고 그랬죠.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설명 써놨습니다.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3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제는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보상일까요? 보상이 답인데 마치 치안일 것 같기도 하고 승화일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어떤 거였죠? 동일시 동일시는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고 그러면 뭐 자녀는 아니겠네요. 다른 대상이나 혹은 사람에게 욕구를 발산시키는 게 꼭 자녀를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자녀가 잘 되면 나는 교육을 못 받았더라도 너는 잘 받아라. 꼭 치안 같은데 이거는 그 보상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별표 3개. 앞 시간에는 별표가 3개짜리가 없었어요. 별표 3개. 이거 전체가 별표 3개입니다. 성적 욕구를 문제 4번입니다. 성적 욕구를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등을 통해 해결한 것은 헷갈리지 말으라고 비슷한 문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화 보상 아닙니다. 음악, 예술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 같지만 이건 승화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문제 같이 해놨고요. 이것도 이 박스 전체가 이 박스가 아니고 지금 이거 자기 방어 기제 자체가 별표 3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표시 써놨네요. 아, 누가 만들었는지 잘 써놨습니다. 심리적 증상의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미만 알면 되니까. 오늘 지금 바빠서 이거 들으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시간이 남는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상담 목표와 과정. 상담의 목표 무의식을 의식화,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상담의 목표 무의식을,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킨다, 저 안쪽에 있는 것을 긁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한다, 이게 뭐 상담의 목표라고 합니다.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한다. 정신적 갈등 해소,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을 한다.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 딱 상담의 목표 시험 문제 하나 둘 세 개 딱 보기 3개 있으면 뭐다 시험 문제 나온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들으신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한다, 이거고요.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한다. 그 다음 원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이다.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적 아니고요, 무의식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 이거 떠올려 보시면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상담의 목표와 과정에서 4번 상담의 진행 과정은 패스하겠습니다. 지웠어요. 제 마음대로 지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4번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전이다. 전이 뭔지 아시죠? 전이는 뭔지 모를까봐 여기 써놨습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주요한 인물들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이동시키는 거, 역전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내담자가. 뭐 이 정도로만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직업훈련기관 상담에 주는 시사점, 다양한 훈련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훈련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동주의 상담이론. 여기 키워드 학습 환경 이런 거라고 했죠. 행동주의 상담이론. 여기 어렵습니다. 이론에 대한 개관, 기본 가정.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 행동주의 초기의 인간관, 복잡합니다. 스포드. 자, 첫째,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마치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닌 그 상태로,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인간의 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행동은 태어나서 보고 배우는 거니까, 타고나는 거 유전, 환경 보고 배우는 거,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셋째,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행동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학습된, 마찬가지죠. 환경의 상호작용이나 보고 배우는 거나 누가 가르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부정적 혹은 긍정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설마 긍정적 습관은 제외된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런 쓰레기 문제죠. 그렇죠?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이다. 그렇죠. 환경 적응성, 모든 동물들은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환경에 적응 잘하는 거는 바퀴벌레.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인간이 인간을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학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학습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아까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당연히 반응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의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와 그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그 형태가 강하게 오느냐, 그게 잦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예시 문제 있습니다. 행동주의의 초기 인간관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초기 인간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더 좋습니다. 요게 나오고 행동주의가 나오고 뭐 하나가 전혀 다른 게 나오면 좋은데 제 예상으로는 이 중에서 말을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 습관으로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뭐만 긍정적 습관으로만, 부정적 습관은 학습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와 그 형태의 빈도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의미 이해하시고요. 자, 행동주의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3번 상담의 목표와 과정. 요 상담의 목표는 바람직한 행동 학습. 이거 무조건 상담의 목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담의 목표는 아까 여기도 상담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보실까요? 없네? 있습니다. 여기 있죠. 상담의 목표와 과정. 그래서 여기도 상담의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상담의 기초 이론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정신적 불성 상담 이론하고 지금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 두 번째 배우고 있는데 각각의 목표가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 상담 이론은 감정, 심리, 정서, 의식, 무의식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신적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학습 환경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행동주의다. 이게 두 번째 배우고 있는데 셋째, 넷째까지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를 할 때도 보시면 자, 바람직한 행동 학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고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학습 나왔죠, 여기. 그리고 행동주의. 이렇게 연관지어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가 맞는 것은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써놓고 해서 못 찾겠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학습자 들어가면 돼. 학습자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볼까요? 2번도? 2번 볼까요? 2번? 보세요. 상담 목표에 무의식, 의식 들어가죠? 그렇죠? 무의식, 의식. 어떻게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감정, 심리, 정서, 의식, 무의식. 맞죠? 그래서 키워드만 외워도 한두 문제는 맞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목표는 그렇고요.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상담 목표 중에 바람직한 행동 학습 했고요. 그 다음에 불안을 제거하는 것도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 첫째,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문제 행동을 규명한다. 셋째,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 관계 형성 다음에 문제 행동을 규명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뭐 같은 의미 같습니다. 넷째,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항상 목표를 나중에 설정하네요. 이거 자체도 시험 문제 4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목표 설정 방법.
이거 여기서 키워드는 긍정으로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이거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여기서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7제 뭐까지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 방법 관찰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라.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해라. 부정적인 진술이 아닌 긍정적인 진술로 표현해라. 특히 긍정적인 진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 방법도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 과정 자체가 뭐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목표 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목표 설정 방법을 잘못 말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음 5째 상담 기술을 적용한다. 6째 상담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를 벌써 합니까? 7째 상담을 종결한다. 쉽습니다. 상담 종결한다. 첫 번째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문제 행동을 파악하는 게 규명하고 파악이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규명하고 파악한다. 그랬으면 우리의 상담 목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데, 목표는 긍정적으로 해라. 목표 설정은 긍정적으로 해라. 상담 기술을 적용한다. 결과를 평가한다. 그래서 6째, 7째는 이렇게 결과 평가 다음에 종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학습 이론,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실험. 인물 나왔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인물,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사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짝지어지면서 중성자극이 마치 무조건 자극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자극으로 변화되는 것. 어떤 거 예를 들었죠? 돌멩이를 쥐었을 때 연인이 같이 주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중성자극이 됐던 것에 자극으로 바뀐다. 그렇죠? 남이 와서는 그냥 돌멩이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이름 나왔습니다. 인물 스키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주요 학습 이론에서 고전적 조건 파블로프, 조작적 스키너, 사회학습 반도라, 이렇게 짝지으면서 짝을 바꾸면서 아니면 아닌 것은 해서 4번 하나 해서 아까 한 명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호스포트는 같은 행동주의니까 여기 여기에서 나올 프로이트가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프로이트 누구? 정신분석 상담 이론자를 이렇게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다가 딱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관한 여기 이제 예시 문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쭉 내고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이론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닌 것은 해서 이제 고전적은 파블로프, 조작적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은 반도라,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외국 사람 이름 나오고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된다? 틀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까지 했고요. 조작적 스키너, 그 G 실험, 상자에 놓고 전기 주는 거, 이거는 이러닝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이제 집체에서도 설명을 들었던 거라서. 조작적 조건 현상은 스키너, 이거 강화인데 부적 강화라고 했습니까? 실험하는 게, 그렇죠. 이제 강화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의 학습 원리는 강화인데, 정적 강화 있고 부적 강화 있고 처벌이 있는데,
나쁜 것을 부정적인 것이 제거되는 것이 부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정적 강화는 상을 주는 거, 유쾌한 것이 제공되는 것이 이거 이제 뭐 부적 강화, 정적 강화 처벌해 가지고 이거 뭐 셋 중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강한데 정적 강화는 유쾌한 것이 제공되는 거, 상을 주는 거, 부적 강화는 벌을 면해 주는 거, 뭐 화장실 청소를 면해 주는 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강하다. 처벌은 때리는 거, 뭐 강의 시간에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뭐 처벌이 되겠습니다. 시사점, 칭찬받은 행동, 성공했던 일에 몰두하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그렇죠. 칭찬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죠. 사회학습이론, 반두라의 실험에서 나타나는 거고, 시사점, 동생이 언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학생이 교사의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 사회학습이론, 아까 사회에서 학습을 한다, 보고 배운다, 환경에 적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도라의 실험에서는, 반도라의 실험이 주는 시사점은 동생이 언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학생이 교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이런 거 뭐 보기가 몇 개 쭉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반도라. 자, 아까 했는데 예시 문제 다시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 뭐가 아닌 것은, 아니면 뭐가 맞는 것은, 고전적 상담 이론 뭐 이런 말을 빼고 이를 주장한 사람이 맞는 것은, 그러니까 인물하고 이어서 외워야 됩니다. 고전적 파블로프, 조작적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 반도라,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그래서 행동주의가 아닌 거는 프로이트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분석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이렇게 안 나오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행동이 약이 될 확률을 낮추는 강화 요인은, 뭘까요? 강화죠. 강화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게 부적 강화랑 자꾸 헷갈려요. 그쵸?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답이 뭐 정적 강화. 동적 강화는 뭐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적 강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처벌과 부적 강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을 제거해 주는 거 부적 강화, 안 좋은 방법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거, 제시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 처벌. 한자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형벌에 처함,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또는 그러한 벌, 뭐뭇을 내리다, 제시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래서 제시함으로써 상당 기법은 근육 위한 훈련이라는 게 있고, 이건 뭐 이제 세부 내용은 근육 위한 훈련이 뭔지 아니까 세부 내용 안 적었고요.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게 있고, 홍수법 중요합니다. 홍수법 별표 1개에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게 홍수죠. 그래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은 해서, 이제 여기 상당 기법 중에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기를 근육이완법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 홍수법 고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상표제대라는 게 있고요.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자기강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시 문제 여기 나왔죠.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은 하면 홍수법이다. 다른 보기 의미 없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주는 시사점,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는 훈련생들이 경험하는 비의도적인 다양한 정서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전적은 인물 누굽니까?
모르시죠? 틀리면 됩니다.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다시 고전적 파블로프, 조작적 조작적 쥐가 조작한다. 스키너, 사회학습 반도라. 딴 건 몰라도 조작적 쥐실험, 스키너 이것만 알고 있으면 확률 50%네요. 네, 나머지는 찍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작적은 아까 누구? 스키너, 조작적 스키너, 조작적 쥐가 조작하는 거, 먹이를 먹기 위해서 조작하는 거, 전기를 피해서 조작하는 거, 조작적 조건 형성에 올리는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훈련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네. 사회학습 이론은 이거 학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회학습이니까 원리는 교사가 바람직한 행동에 예를 보이는 것, 누가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 당연히 보고 배우니까 학습이니까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것도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조금 어렵게 내면 이 아닌 것은 사회학습 이론의 원리가 아닌 것은 해서 쭉 이렇게 보기를 내겠네요. 다른 동료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것, 교사가 바람직한 행동 예를 보이는 것,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 동생의 연리를 따라서 하는 것 하면서 말을 좀 바꿔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훈련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뜬금없죠. 여태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훈련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길어지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이론 칼 로저스 인물 또 나왔습니다. 이 장 어렵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이론 칼 로저스. 이론에 대한 개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란 로저스는 메슬로우와 함께 심리학의 제3세력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인본주의 키워드 여기 있네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심리학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뭔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비지시적 상담, 말도 어렵네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적 상담으로 명칭이 변화됐다. 이거는 이제 이것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문제 문항에 이렇게 나오면 보기 중에서 고르는 게 이렇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초기에 비지시적 상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적 상담으로 명칭이 변화된 상담 이론은 이렇게 해서 답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자, 인간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본다. 인간 중심 상담이론 칼 로저스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제 여기서 말 바꾸겠죠. 인본주의를 뺀다든가 이렇게 비지시적 상담, 발전 가능성을 이제 발전 과정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잠재 능력이 아니다, 가능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울 시간 없죠.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미지로 딱 넣어가지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인간관 뭐 하고 있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인간관.
자기 실현 경향성, 계속 성장해가는 존재, 합리적인 존재, 이렇게 인간관을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주요 개념, 헌상적 장. 저도 이거 교재 보면서 계속 헌상적 장. 왜 이게 뭔 말이냐? 매 순간 개인의 의식에 지각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는 인간의 특성, 로저스. 충분히 가능하는 인간의 특성은 로저스. 이거 4개니까 또 문제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하는 인간의 특성 보겠습니다. 첫째,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둘째,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한다. 넷째, 창조적이다. 다섯째, 자유롭다. 칼 로저스가 말한 충분히 가능한 인간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이론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상담자의 태도 및 자세, 일치성, 일치해야 된다. 이거 집체교육 때 상담자, 내담자 앞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게 일치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뒤돌아서 나갔을 때 요구하면 안 된다. 같은 의미로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겉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거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이해를 해야 된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이해. 이것도 상담자,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일치성, 일치해야 되냐,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냐, 무조건적 긍정과 관심과 긍정적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되냐. 4번 하나 더 넣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바로 문제 나오죠.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로 틀린 것은 해서 아까 일치성, 앞에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정신적 상담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제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 중에서 이렇게 앞에 문제가 꼭 붙으니까 행동주의적 상담 이론에는 그 다음에 우리 전신분석 상담 이론 이렇게 앞에 붙어줘야겠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행동주의 상담 이론,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일치성, 여기 정확한 공감적 이해. 어쨌든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랑 다른 거 하나 나오면 앞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4개 쓰고 요거 하나 넣어주면 문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간중심 상담 문제 2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칼 로저스가 말한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충분히 가능한 인간의 특성, 그쵸? 5개나 되니까.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또 읽어드립니다. 세뇌시키고 있어요.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칼 로저스.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한다. 창조적이다. 자유롭다. 맥락이 이거는 그냥 찍어서 안 되면 틀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5번 심리적 문제 발생. 넘어가겠습니다. 6번 상담의 목표와 과정. 상담의 목표는 목표 또 나왔죠.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상담의 목표가 이게 인물들마다 상담의 목표를 정하는 게 달라서 이거는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 아니고 지금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그냥 찍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 아까 행동주의 말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의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 인간이 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진행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7번 직업훈련 기관 상담에 주는 시사점 쭉 꺼버렸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4번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왔어요.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 여기에 키워드는 합리성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합리성, 아까 키워드들 다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은 의식, 무의식, 감정, 심리, 정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고요. 행동주의는 학습 환경, 보고 배운다, 따라서 한다, 그래, 학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중심, 앞에 3번에 배웠던 거는 실현 가능성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웠나요? 여기 키워드를 제가 안 써놨는데 실현 가능성 유기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패스하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 상담의 기초 이론 중에 네 번째 마지막, 5개 이상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 누구냐? 앨리스 인물 떠나왔네요. 제가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은 앨리스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합리성 키워드 외우시고요. 앨리스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감정을 언어 기술로 본다. 언어 기술, 감정은 언어다, 이렇게 본다. 상담자는 설득자, 세뇌자가 돼야 된다. 아하.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 앨리스가 말한 것은 상담자는 비합리적인, 이렇게 나오니까 합리성인가 보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본 이론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다. 네 가지가 되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싸가지 아닙니다. 네 가지 중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설득 세뇌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2번 인간관.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합리적이고, 여기 딱 나오네요. 그래서 합리 나오면 인지정서. 아까 학습은 행동.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인지정서는 합리성. 이렇게. 인간관. 자,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인간은 합리성과 또 합리성 나옵니다. 합리성, 비합리성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비합리성, 같은 말이지만 하나 더 적어두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인지정서 행동.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은 상호 부작용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감정과 행동의 뿌리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이가 키워드네요. 생각이 감정과 행동의 뿌리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 체계는 어린 시절의 문화 및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사고 체계는 어린 시절의 문화 및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떤 환경, 아까 학습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장애는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비합리적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장애를 야기하는 비합리적 생각, 합리 이렇게 나오고 합리 나오니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장애를 야기하는 비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뭐 이해하겠죠.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세 가지 당위적 사고가 나옵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사소한 사건을 과잉 일반화하게 하여 부적절한 정서와
자기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는 일련의 사고를 말합니다.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며 강요나 명령의 형태를 지닌다. 과도한 감정을 유발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비합리적 신념. 자, 세 가지 당위적 사고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 네, 세 가지니까 문제 나오겠습니다. 4번 뭐가 나올까요? 부모에 대한 당위, 또 타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과 세상, 당위적 사고, 자타세. 자타세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의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 세 가지 당위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 부모에 대한 당위, 자녀에 대한 당위, 우주에 대한 당위. 다 아닌 거죠. 4번 상담의 목적과 과정. 아까 목표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담의 목적, 자기 패배적인 신념을 최소화해라. 자기 패배적인 신념을 최소화해라. 합리성과 일치가 됩니까?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은 합리성, 비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패배적인 신념을 최소화해라.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인지정서 상담이랑 상담의 목적과 과정 중에 뭐 이런 게 있는데 A, B, C, D 모형 이거 복잡합니다. 지웠어요. 시간 나신 분, 시간이 남아돈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상담 기법.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논박을 해주고요. 인지적 과제 주기. 인지적 과제 주기입니다. 비인지적 아니고요. 인지적 과제 주기.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뭐 상담자가 신도 아니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거 긍정적으로 뭐 하라고 그런 얘기겠죠. 역할 연기. 역할 연기 나오면 상담 기법 중 역할 연기 나오면 인지정서 행동 상담이론. 무슨 직군교사가 어찌 보면 신의 영역에서 참 사람들을 뭐 인도해주는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역할 연기까지 해야 된답니다. 문제 1.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지적 과제 주기,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닌 것은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고르려고 했죠. 이러고 이제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 기법 4가지 나오는 거는 꼭 외워두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은 아까 키워드가 합리성, 비합리성. 그래서 비합리적. 이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지적 과제 주기가 아니고 인지적 과제 주기네요. 인지적 과제 주기. 오타 났습니다. 뭔가 틀리다 했죠.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역할 연기. 그 다음에 5번 또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상담 기법에서 하나 끌고 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주요 상담 이론이 아니고 주요 상담 이론 맞죠? 주요 상담 이론을 하겠습니다. 주요 상담 이론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외우기도 힘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장하고 4장 이렇게 보시면 뭐 5장 이런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맞춰도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